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특집 투자 정석 1부 박민영 인사드립니다. 우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라는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다 보니까 어느덧 지난해는 어땠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긴축, 경기 침체, 전쟁, 각종 악재가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고요. 그 악재의 강도는 셌고 기간은 길었고 깊이는 더 깊었습니다. 그로 인한 종목들의 손실폭 역시나 확대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 자산시장의 하락을 경험했고요. 주식시장을 떠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떠난 이들의 발걸음을 되돌리는 것은 수익밖에 없을 겁니다. 조금은 더 수익에 다가가고 내 종목의 손실을 키워나가지 않는 전략으로 연초엔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집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연말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부터 문자, 유튜브 채팅창 상담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일단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부터 고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 주실 번호 확인합니다. 02786-1022-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00번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주신다면 저와 제작진이 함께 보면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묘년 새해 특집 투자 정석 1부 이 시간 채워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시점에 개별 종목의 트레이딩 전략부터 길게 끌고 갈 종목을 발굴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하기에 이분들만큼 적합한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고래 삼총사 세 분 출동하셨어요.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 강남큰손 정홍주 위원님, 공명 정지우 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실 이렇게 새해다 보니까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만 지난해 미국도 그렇고요. 국내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기본 손실이 디폴트 값으로 결정이 돼 있는 포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먼저 정영 위원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2023년 지금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어느 쪽에 더 무게 두십니까? 저는 현재 위치를 대세 그 바닥 시점에서 올라왔다고 하면은 바닥을 탈출했다. 단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딱 먼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주가 지수가 월봉에서 5개월 이동비선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지난도 이제 한 년 지났으니까 2022년도가 본래 5개월 이동비선 회복 지지를 받는 해인데 붕괴됐습니다. 요거 하나가 현재 단점이에요. 또 현재 2023년도 붕괴됐다 하더라도 현재 위치는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는 바닥을 탈출은 못했지만 3분 능선 정상적으로 보면 대세 상승 시작 관점에서 보기는 보되 3분 능선 행보 등락 기간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만 좀 대목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승부수를 띄울 전략, 재고는 뭐다가 틀리죠? 바로 이것이 출항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고래 사냥 들어가는 시점이구나. 바로 출항 시점, 현재 출항을 하고 있구나. 고래 잡으러 가야 되겠구나. 바로 이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선장을 상징하는 복장을 같이 더해 주셨습니다. 새해 출발에 조금의 기대 섞인 목소리를 내주신 만큼 투자자분들께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홍주 위원님은 어찌 보시는지 내년도 아니죠, 올해 여기에 또 익숙해지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올해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종합주가 지수를 좀 더 자세하게 전략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변곡 종목이 다 맞췄죠. 고래 사냥 주식 투자법, 고래 삼총사 시간에서도 하락 상승을 다 찍어드렸는데요.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과거에서부터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21년도 같은 경우 최고가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리고 나서 주가는 1년 정도의 약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 변곡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금리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증시는 움직인다. 금리가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증시는
계속적으로 떨어지죠? 그럼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권에 왔어요. 그럼 조정이 이제 마무리권에 오기는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금리의 돈의 움직임에 따라 지수는 왔다 갔다.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저금리 속에서의 랠리,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다시 조정, 또 금리가 인상이 끝나고 하는데 금리가 다시 인하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이 거의 이번 연도 1월 달, 2월 달 1분기 안에 금리 인상이 막 멈출 거라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멈춤에 따라서 급격한 하락은 좀 멈추겠지만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은 어렵고,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바닥을 다져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은 연말쯤에 가능성을 두고 상반기쯤에 저점이 나오면서 증시는 상승을 볼 수 있는데,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1월 달이나 1분기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수 장세, 이번 년은 종목 장세,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남아있긴 한데 그 바닥만 잘 다진다면 정말 좋은 기회, 이번 최저가 매수기를 잘 잡으시면 3,000포인트까지 가는 대세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데, 다만 1월달 내지 1분기 정도까지 어떤 조정폭은 아직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만 잡는다면 이런 몇 년 중에 한 번, 수년 중에 한 번밖에 없는 정말 대박 장세, 이런 거 있죠? 이런 기회를 잡으면 주가는 이렇게 큰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시점에 꼭 랠리가 나온다기보다는 정말 좋은 최바닥의 매수기를 1월 달이나 1분기쯤에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들이 조금은 하반기에 부각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1월이나 1분기쯤에 바닥을 이용해 잡을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나름 긍정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과연 정재 위원님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의견이세요? 예, 저도 한번 이제 자세히 설명 들어볼 텐데요. 예,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금리인 것 같아요. 이 금리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당연한 부분인데 2022년도 때부터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부터 1%까지 이제 작년도 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0.25 한 3-4번. 그런데 이제 4%대 중반대까지 급격하게 올리면서 2022년도 때부터 해서 초부터 해서 계속 전쟁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떨어졌던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죠. 인플레가 이제 상승하니까.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좀 가파르게 이어지니까.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춰지느냐? 이 부분인데 내년 3월 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만큼 연준의 지금 이제 최종 목표치, 최종 금리가 한 5%대 초반대 정도. 그럼 빅 스텝이나 이 베이비 스텝 한 번 하면 아마 내년도 이제 3월 달, 올해죠, 이제. 올해 3월 달 때 정도가 어느 정도 최종 금리, 이제 목표치. 우리나라도 한 3.5% 정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금리 동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아마 상반기에 뭐 급격한 뭐 급등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 점진적 반등 속에서 올해 하반기, 내년도 때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거든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뭐 주식 투자를 하느냐, 이게 아니죠. 그만큼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작년도죠. 못 갔던 업종 위주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심했던 업종 위주로 이제 반등이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 드디어 반도체 이런 가장 좀 낙폭이 심했던 업종 위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종목 장세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저가 매수 계속 집중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들은 차고 넘쳤어요. 그만큼 올해 이제 CS 2023도 1월 5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역시 IT부터 해서 자동차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현대차 이제 상용차 같은 경우도 이제 보조금 이제 확대도 기대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 상대적으로 못 갔고 반도체 상대적으로 못 갔고 특히 메타버스가 상대적으로 못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군들을 잘 보시면서 네. 상반기는 저가 매수에 주력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올해 어떻게 보면 상반기 가장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세 분의 공통된 맥락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피봇입니다. 결국 동결과 그리고 후반으로 이어질수록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면 이 시장의 반등을 좀 점쳐본다라는 겁니다. 낙폭과대주 보좌하셨고요. 자, 그럼 섹터로 들어가 보죠. 좀 압축해 간다면 정영 위원님은 올해 조금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섹터가 어디일까요? 뭐니 해도 저는 이 전기차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상식이거든요, 상식. 뭐 앞으로 내연기관차 다 없어질 것이고 또 현재 어디서인지 자꾸 눈이 녹아가지고 다 바다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정 에너지가 또 많이 좀 부각되고 있지만 이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잘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좀 것들 또 풍력 테마, 태양광 테마 이런 것들을 계속 잘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적에 작년도에 이 전기차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왔죠. 저는 올라왔다고 안 봐요. 단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 능선을 따져보니까 제가 고래기법으로 따져보니까 3분 능선이 되더라고요. 3분 능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올라왔고 바로 안 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지 조정일 뿐이다. 이 조정을 1개월 받느냐, 3개월 받느냐, 5개월 받느냐, 1년 받느냐, 3년 받느냐 이걸 따지는 것인데 네. 현재 2023년도가 바로 현재 대세 바닥을 탈출, 재차 받고 가는 시점을 잘만 잡으면 고래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저는 이 2차 전지 관련주 특별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다만 조정의 시기는 좀 기간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유망 섹터로 2차 전지를 골라주셨어요. 사실 하반기에 조금 많이 변동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4분기에 조금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얘기를 주신 건데요. 관련해서 종목이 있다면 저희 추가적으로 잠시 후에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홍주 위원님의 유망 섹터는 보니까 원전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원전 얘기가 그렇죠. 나왔어요. 예. 가장 그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 원전이거든요. 원전은 이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굉장히 첫 번째로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는 그 원리라는 것이 뭐냐면 안 한다고 했던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정책을 했는데 친원전 이렇게 180도 딱 바뀌는 이 산업이 주가 제일 잘 가는 거예요. 제일 쉽고. 다른 것들도 가겠지만은 쉽게 알 수 있는 업종 종목으로 공략해야 돈을 쉽게 벌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실적이 적자지만 흑자로 바뀌는 거, 턴어라운드. 흑자가 좀 더 확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적자가 흑자 이렇게 180도 확 바뀌는 거. 이런 게 주가가 잘 가는 겁니다. 일단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에너지 자립 필요성을 느낀 만큼 가성비 높은 에너지를 추구하는 것이 원전이죠. 가격은 싼데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전이기 때문에 대규모 발주가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부터 다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졌고 거기 따라 원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순간 지금 한두 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해서 수주와 건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실적이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 보고 있고요. 또한 날짜로 봤을 때 원전 에너지가 1월 1일부로 대한민국에서 녹색 에너지로 분류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는 거죠. 연초에 1월 초에 다시 한번 부각이 실제 날짜 일정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원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3조 5천원의 일감을 공급한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있죠. 그 기업이 하는 것보다 정부가 뭐 한다면 그 산업은 딱 뜹니다. 정부가 이렇게 돈을 쏟아보면 그 산업은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도 소형 모듈 원전의 미래 청정 에너지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청정 에너지로 결정이 난 원전, 풍력, 태양광도 좋겠지만 실제 가성비 면을 봤을 때 풍력과 태양광은 비싸잖아요. 근데 원전은 조그만 가격에도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전주가 지난해부터 화두는 참 많이 됐습니다만 뉴스 대비해서 상승률이 조금 미약했었기 때문에 올해 과연 어떤 종목을 픽해 주실지 저희 방송 끝자락에 공개가 같이 되니까요. 함께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정지 위원님의 저희 답변을 나눠볼게요. 메타버스, XR 기기를 유망 섹터로 약간 연초 공략의 느낌이 살짝 있네요. CES.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슈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는데 이슈가 겹친 것 같아요. 네. 왜? 중요한 부분은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XR 기기가 이제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죠. 이제 올해부터 애플, 삼성, 그리고 MS 이런 새로운 기기들이 이제 출시되면 시장은 거기에 환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팔려야지 그때부터 이제 실적, 차별화 장세가 또 이어질 수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2000년도 때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될 때 스마트폰 부품주에 환호했죠. 그리고 인터넷이 2000년도 때 처음에 이제 막 이제 보급될 때
환호했죠. 그때 인터넷 전화 세론 기술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배 올라갔죠. 그만큼 나중에는 이제 종목 장세, 실적 이제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질 텐데 처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상용화될 때 그때 이제 환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작년도에 많이 떨어졌던 업종이 뭐이겠습니까? 메타버스 업종이죠. 메타 폭락했었죠.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많이 떨어진 업종이 올해 또 상승률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업종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이 참전할 때 그 시점부터 해선 아마 본격적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제 시청하시게 되면 좋은 종목 제가 갖고 왔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뭐 메타나 애플이나 구글, 소니, XR 기기 출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는 점에 포인트 맞춰주셨어요. 각 섹터별 유망주는 잠시 후 공개가 됩니다. 더 시장 얘기 나누고 싶은데 사실 상담 연락이 벌써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장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고지하고요. 세 분과 저희 방송 이후에 무료 공개 방송으로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락 주셔서 너무 저는요. 감사드리는데요. 어떤 종목인지와 매수가 비중 좀 말씀 주실까요? 종목 바꿔주면 안 됩니까? 잠시만요. 제작진에게 앞서 사전 좀 접수 주신 종목이 지금 셀트리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셀트리온으로 조금 진행 상담 하시지 않으시고요? 딴 게 너무 궁금했어요. 다른 종목이 네, 궁금하셔요.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말씀 주신 셀트리온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네. 시간이 허락하면 다음 종목을 같이 이어가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이 저희한테 보니까 비중 10%, 매수가 18만 6천 원. 네. 네, 방금 네. 이렇게 제작진이 말씀 주시는데 맞나요? 네, 맞는데 네. 그거 뭐 배당금 그다음에 갑자기 내려가서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10%. 10%. 네. 사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로 놓고 보면 뭐 한 20% 정도 빠졌는데 다른 종목 대비 보면 뭐 그렇게 낙폭이 크다라고 할 수도 없을 네. 만큼 올해 네. 워낙 다른 종목이 처참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사실 지난해부터 속된 말로 물려 계신 분이 많거든요. 정영 위원님, 이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이 셀트리온 주주들을 위해서 전략을 좀 주세요. 예. 물량이 10% 정도면 전혀 부담이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제일 말씀 잘 들으세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 종목이에요. 뭘 잘하느냐, 이 회사에 대해서. 또 항상 이 주식의 파동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파동 자체를 볼 적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0%까지 사놓고 물려도 현금 70%만 있으면 전혀 걱정이 없는 종목이고, 평상시에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100만 원 가도 누가 뭐랄 사람 없다, 이런 종목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10% 있는 것은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져 있는 것이 좋겠고, 가져있을 때 항상 더 이상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물타기는 종합주가 있어가 바닥을 쳤다라고 될 적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물타기 할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다 신규 매수나 추 매수, 물타기만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는 게 좋겠고, 현재 그 18만 원 자기 원가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안 파는 것이고 내려가도 안 파는 것이고 그냥 가져가는 것 좋겠고, 나중에 만약에 13만 원 정도 혹시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에 가서 한 번 더 매수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도 조금 보유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춰가면 이익으로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좀 강구해 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바꾸고자 하셨던 종목은요, 저희 문자 상담이나 유튜브 채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할애를 할게요. 지금 두 번째로 전화 주신 분 종목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의 전략 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답변 받아봤습니다. 사실 뭐 올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얘기도 많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기대 거는 이들도 있는데요. 위원님의 전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좀 말씀 주실래요? 공구우먼 네. 14,050원에 30%. 공구 음원에 14,050원에 30%.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네. 공구 음원이 뭐 공모가 대비해서는 연말 종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에 이제 또 무증 이슈도 있었어가지고 요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건 정홍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위원님 답변 좀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식하신 지가 굉장히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얼마 되셨나요? 예? 주식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2달 정도. 그렇죠, 2달. 그러니까 이 종목이 주식을 기다릴 만한 게 있고 정리를 해야 될 게 있고 완전히 안 간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게 따로 있는데 아직 공부를 전혀 안 하셔갖고 이걸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위치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기업 내용 설명을 드리고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주식을 첫 번째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화면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전혀 안 들어왔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오히려 팔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이 대량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중성주 같은 경우는 개인 중에서도 뭐 큰손 개미, 슈퍼 개미 이런 일부 특정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수급은 없어요. 그러면 수급이 없으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실적과 이번 연도 실적이 비슷해요. 특별하게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가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기업은 의류 자파. 그래서 모멘텀적으로 보면 겨울철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류 쪽의 영향을 갖고 있겠지만은 현재 이런 88억 정도의 작년도 기준에서 이번도 비슷할 텐데요. 그 퍼 자체가 높아요. 그럼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저평가도 아니고 수급도 없고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지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차트도 무너져 있고 아니면 재료가 의류인데 그 의류 하나만 가지고 주식을 올라간다 단정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세가 과거에 무증이라는 이슈 때문에 시세 분출이 나왔죠. 이때 세력들이 다 해먹고 나간 걸로 봐야 돼요. 한번 이런 큰 산을 그린 종목은 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한 최고 대량 거래량이 12월 8일 날 작년도에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또 이 최고 대량 거래 터뜨린 게 어려운데 터뜨렸죠. 터뜨리면 다시 가야 되는데 여기를 깼다는 건 이미 이거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봤자 될 일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목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이따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초기에 있는 원전 관련주를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 그걸로 교체하면 아마 수익률이 안전하게 복구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속상하네요. 일단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 12% 넘게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종목 교체를 권해주셨는데요. 비중이 30%니만큼 좀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좀 참고가 됐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 고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분 만나 뵙겠습니다. 종목 교체, 약간 손실로 교체 이런 답변을 들으면 그게 또 그 다음 스텝을 위한 결정인 걸 알면서도 마음 한켠이 좀 아리긴 합니다. 다음 분 만나 뵙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돼 있으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으로 연락 주셨는지 매수가와 비중까지 말씀 주실까요? 네. 살짝 TV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르비텍이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8,700원에 100%입니다. 네, 100%신데 예. 4,380원이 지난해 종가입니다. 근데 8,700원이면 그 지난해에 사셨던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긴 시간 들고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2년 가까이 들고 있었어요.
와, 네,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지 위원님께 곧장 연결해 볼게요. 위원님 좀 해결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자세히 좀 분석해 드려 볼게요. 머릿속에 제가 수천 개 되는 종목 완벽하게 다 입력되지는 않지만 제가 좀 많이 분석한 기업들은 또 머릿속에 입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오르비텍도 지금 예전에 보게 되면 이 8,700원대에서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위치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위치는 일단 매수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주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제 하반기 대규모 적자 전환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악화일로로 이제 치달은 거거든요. 그만큼 이 기업은 이제 실적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이제 작년도에 움직이다가 그냥 지금 뭐 특별한 이슈 없이 흐르고 있는 그런데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최근 들어 공시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월 6일 날 납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4,700원대가 유상증자 납입가예요. 그런데 제넨셀 뭐 그리고 최대주주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신기술 투자주업 혹은 또 개인 투자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삼자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서 대신 4,700원대에서 여기서 이제 삼자배정 유중 납입이 이뤄지면 일단 한 템포는 좀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대신 납입이 만약에 뭐 철회된다든지 정정된다든지 그럼 추가적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런 기업들은 이제 소형 원자로 모듈이라든지 국내에서 이제 뭐 대규모로 이제 원전 뭐 수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주가가 갈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작년도 하반기에 좀 이슈가 나오다가 지금 잠잠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작년도 에너지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었거든요. 지금은 일단 올해 뭐 에너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또 강할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가 상존돼 있어요. 장점은 이제 9,000원대에서도 최대 주주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7억 정도 장르 매수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안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최근 들어 이제 올해 작년도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거. 기관들은 손은 안 대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 100% 몰빵을 쳤다라고 해도 철저하게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4,000원대가 깨진다. 그럼 심리적 지지권 이전 저점 깨지는 거예요. 그럼 절대 다 원래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경계를 좀 절반 정도 축소했다가 다시 늘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이제 나중에 8,000원대 중후반대까지 올라간다. 그럼 본전 부근에서는 저는 좀 전략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실적도 악화되고 좀 약간 변수가 좀 있는 기업들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가 안 들어오고 최대주주 지분율도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변수가 많이 상존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4,000원 지지권, 8,700원 중장기 저항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은 저 위에 이전 고점 5,700원, 721선, 주식 싹쓸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거든요. 그 라인대가 만약에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추가 반등도 노려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저항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를 전략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좀 아쉽습니다. 좀 우량주나 어느 정도 실적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부실주면서도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매매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금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하면서 조금 탈출의 전략에 조금 초점을 맞춰 주셨기 때문에 조금 소화하기가 힘들 수 있는 전략입니다. 시청자님 참고가 됐을까요? 네. 속상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르비텍에 대한 의견, 저희도 같이 전략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한켠 좀 아리긴 합니다. 잘 참고해서 또 전략 끌어가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문자로 들어온 분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범한 퓨얼셀이 들어와 있고요. 비중이 30%로 연락을 주셨어요. 26,100원이 지난 종가인데 이분의 매수가가 33,786원. 뒷자리로 봤을 때는 아마 중간에 또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홍주 위원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범한 퓨얼셀, 수소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수소에 대한 투자하라면 퓨얼셀 붙은 종목을 합시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범퓨도 거기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결론은 보유. 보유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구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다려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정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미 시세가 대분출이 나오고 나서 이미 다 시세가 끝나서 세력들이 다 이탈한 종목이라 앞으로의 전망이 없잖아요. 의류 시장이 앞으로 막 성장할 만한 특별한 전망이 없잖아요. 근데 수소는 기본적으로는 전망은 좋아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동차로 치자고 한다면 수소차, 전기차,
뭐가 성장이 더 빠를까요? 당연히 전기차부터 먼저 성장하고 나서 수소차인데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 시장 자체가 성장이 더디죠. 수충전소를 설립하는 과정도 좀 그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수소 관련주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게 쉽지는 않고 또 가격적으로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성장이 앞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아놓고 가야 되는 배경인데 중국에서 수소 굴기를 한다고 이미 밝혔죠. 그래서 중국이 뭐 한다 하면 그쪽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향후에 성장하는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뭐 의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줄기세포가 언젠가 성장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성장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성장합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게 그 때를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치와 수급, 가치, 시스템, 제 명품 구매 차트 시스템에 대한 변곡점의 포인트, 변곡점, 차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이게 네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우리가 매수 포인트가 들어가는 건데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가가 일단은 4만 원이에요. 그래서 4만 원보다 싸니까 그래 한 반토막 정도면은 공모가 대비 반토막 정도 나면 주가는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상승의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가격적으로도 이미 내려온 만큼 내려왔고 매도는 좀 늦었죠. 그리고 대응봉이 났을 때 거래가 감소했잖아요. 바로 이런 거를 일시적인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가격대까지 온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서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이 범한 표현에 대한 외형 성장이 뚜렷하다. 이런 얘기 나면 주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됐고 차트상의 위치도 나쁘지 않고 가격적으로 괜찮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최근 3개월 동안 보게 되면 10월 6일 날짜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 들어왔죠. 근데 10월 6일 날짜에 대량 매수가 딱 들어오고 나서 주가는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3개월 내 최고 매수. 최근에 어떤 매수가 들었냐면 또 그 이후 두 번째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 들어왔고 개인들의 매도가 대량으로 나왔는데 이 대량 매도가 3개월 중 최고 매도입니다. 그러면 최고 대량 매도와 개인의 외국인들의 두 번째 3개월 중 대량 매수가 들었다면 지금 파는 시기는 일단 아닌 걸로 보여지면서 최근의 저점을 손절가를 잡고 한번 좀 손절가를 잡고 한 번쯤은 기다려보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거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기본적으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비싸요. 그러니까 적정한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연평균도 있고 업종 평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업종의 종합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세세한 전략은 내용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제 종목을 빨리 가고 싶어졌어요. 메지온입니다. 이 종목이 작년에 하락률로 봤을 때 한 6위입니다. 그만큼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82% 지난해 한 해 동안 밀렸어요. 18,500원에 사신 분이 연락 주셨고요. 13,000원입니다. 그리고 30% 비중이네요. 정지위원님, 작년 제약바이오 좋지 않았던 가운데 그중에서 메지온은 유달리 안 좋았습니다. 예. 이분 어떻게 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바이오 업종인데 제가 자세히 좀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싫어하긴 하지만 역시 이분이 이 메지온을 갖고 있다 18,000원대에서 너무 아쉽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 무상증자를 좀 했어요. 제가 볼 땐 무상증자한 이유가 좀 주주들 달래기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 그래도 한 주당 2주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 메지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잖아요. 무엇보다 이제 저만가 나간 기업은 원래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고 메지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저만가 나간 종목은 대형 악재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 임상이 실패했다든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세는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좀 반등 줄 때는 종목 교체 전략적으로 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왜냐? 이게 나중에 뭐 10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명분이 없잖아요. 그만큼 일단 주식은 지금 현재 위치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2022년도 3월 달에 한번 점한가가 나왔죠.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원래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 그 고점을 뚫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대량 거래 시현됐던 저점을 이탈시키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2년도 3월 달 때부터 원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올 때 2022년도 한번 7월 달에 그 고점까지만 올라왔었죠. 원래 그때는 보유하는 분들만 갑자기 이제 올라갈 때 매도를 치는 거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왠지 이 자리 7월 달 때 정도에서 한번 좀 물리시지 않았을까 추측은 되는데 그만큼 앞으로도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반등 줄 때는 17,000원대 부근, 200일선 부근은 단기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파하게 되면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바이오는 정답이 없습니다.
임상이 나중에 또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본전 부근 올라갈 때 항상 전략 매도, 종목 교체 전략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12,000원대가 또 깨져버린다. 그럼 전저점 또 깨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스톱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회복될 때 재매수기를 노릴지언정, 아니면 좀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재무 상태가 양호한, 그리고 좀 주포 세력들이 잔뜩 들어온 기관들이라든지 이게 손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 교체 한번 해보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담 연락이 와서 또 다른 분들께도 좀 참고되는 전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세 분의 공략주 확인하고 이어 접수된 종목들의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공략주 곧장 지금부터 열어보시죠. 앞서 저희가 올해를 장식할 유망 업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 섹터 내에서 탑픽을 어떻게 골라가실지 한 분씩 유망주 듣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미래 나노텍을 주셨어요. 이 종목이 어떤 이에게는 달콤한 수익의 종목이고 연말쯤에 들어가신 분들께는 또 손실의 종목입니다. 올해 어떻게 전략 대응할까요?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올해가 내가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려고 하면 면허증부터 따야 됩니다.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곰곰이 따져봤어요. 2차 전지 일반인들이 고점에서 갖고 많이들 물렸더라고요. 근데 이 물린 것은 제가 그때 당시 물릴 그 고점에서 못 간다 했습니다. 그냥 안 간다. 절대 그냥 안 간다. 근데 쭉 내려왔습니다. 이 내려왔다고 하는 경우는 매수기를 주는 것인데, 이 매수기를 줄 적에 얼마만큼 조정을 받고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보면은, 자, 차트 좀 보면 설명드릴게요. 이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는 지지선이라고 그래요. 본래 가격으로 볼 때는 13,000원이 바닥권입니다. 근데 13,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이거를 어떻게 매매할 거냐, 이 종목의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면,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항상 승부를 하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고래사장을 떠나라고 합니다. 자, 고래사장을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왕창 사고 떠나는 게 아니고 1차 선매수 해놓고 그 나머지 조건을 맞춰나가는 것인데, 잘 보세요. 미래나텍은 15,000원 현재입니다. 10% 이내만 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000원 내려오면 지지받고 갈 적에 2차, 그 다음에 갈 적에 5일차 매매로 100% 쏘는 겁니다. 그게 실전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 종목이 금방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1월달 작년도 12월달이 천음봉이고 음선, 또 1월달에 음선이 또 나올 것이고, 3월달이 변곡점이에요. 2월달까지 조정받고 난 다음에 1월달, 2월달, 3월달 가냐 못 가냐.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애박자가 있는 것이고 3박자가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간다는 것은 예상일 뿐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잘 보세요. 전에 올라갈 적에 거래가 늘고 추세로 전환되죠. 또 거래 늘고 심리가 50이다 활성되죠. 이 3박자가 맞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30%, 50%까지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한 종목에 50% 늘려놓고 50%를 갖고 있다가 상승으로 종합주가지수 턴하면 그때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매매는 방법만 잘 알면요, 2023년도에는 반드시 고래가 한 마리 잡힐 겁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는 끝난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니까, 지금 중장기 관점에서 3분 능선이 와 있다. 3분 능선이라는 경우는 10배 이상 올라간다, 이제 3배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중장기 한 3만 원까지 보시기 바라고, 15,000원대 13,000원에 2차 매수권이고, 손유가 단기적 관점에서 13,000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는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1월, 2월 말씀 주신 가격 라인 보시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중장기 목표가 3만 원 기억해 볼게요. 미래 나노텍이었고요. 자, 정홍주 위원님의 종목은 앞서 원전 섹터 얘기 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잡아주셨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3개월 누적 왔을 때 순매수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이따가 화면 통해 보여드릴 거고요. 수급 들어왔고, 두 번째는 일단 가치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싸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은 내용이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해수담수와 원자력 플랜트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뭐 원전 쪽도 중요하겠지만 해수담수화 이쪽 분야도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에서도 해수담수화에 대한 향후 기대치도 열려 있는 상태이고 현재 2019년부터 현지 원전 회사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로 인해서 SMR 소형 모듈 원전에 협력하기 때문에 소형 모듈 시장에 대한 급격한 성장세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의 강세의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또 소형 모듈 원전에서의 핵심 기기를 제작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또 원전에서는 이집트 엘다바 건설 공사 수주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도 한전에서 폴란드라든가 터키, 루마니아 원전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국내 원전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은 더욱더 강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분야 말고도 해상풍력이라든가 그린소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해상풍력 시장의 1위 기업인 지멘스 감회사와 국내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학서를 체결했고요. 국내 해상풍력에 대한 생태계 활성화 속에서 주가의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한국 최초로 8메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국제 인증 취득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 수소에서는 영국 업체와 암모니아에서 수수출 기업을 협력함에 따라서 수소에서도 그린 수소가 앞으로 뜰 텐데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추출 기술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기술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LNF와 업무 협력도 해서 폐배터리 시장까지도 진출한 기업인데요.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까지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권에 두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이 3개월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순매수로 바뀌었죠.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여지가 높은데 바로 월봉 차트상 장기적 관점에서도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최근에 충분한 조정을 받고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매수 적정가로 한다면 현재가 15,400원이나 뭐 450원, 목표가 16,800원 정도로 일봉에서 최근에 저항권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14,650원 제시하면서 현재가 매수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교집합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의 대표 주자이긴 합니다만 풍력 관련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관련해서 모멘텀 짚어주신 내용들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갑니다. 정지 위원님의 종목은 코세스예요. XR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짚어주실까 궁금했는데 이 종목 장비주죠? 예, 제가 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종목이 재료도 많고 굉장히 재료도 독점적인 재료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코세스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사랑이라고 하느냐? 세계 최초로 개발한 마이크로 OLED 필수인 리페어 장비를 개발했거든요. 세계 최초로. 그만큼 삼성과 특히 작년도에 이미 LG 쪽의 테스트까지 완료가 끝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삼성과 LG 쪽에 본격적으로 공급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장비 분야 쪽도 있죠. 무엇보다 지금 거의 국내엔 경쟁자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향후 5년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애플 쪽에 이 에어팟 쪽에 커팅 장비까지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삼성전자 쪽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까지 공급하면서 앞으로 중국 시장까지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도 마이크로 OLED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 수출까지 확대된다. 야, 그러면 좀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도 있죠. 2차 전지 장비 분야 쪽만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한 해 매출이 거의 훌쩍 상회할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예정돼 있다. 증설 내기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만큼 증설도 자체 자금으로 지금 충당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세스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도 우량하고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코세스 같은 경우는 지금 721선 돌파 지지받고 이평선이 밀집돼 있어요. 항상 주식 삭슬이 뭐죠? 이평선이 밀집돼 있고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부터 5주선 회복과 함께 밀집 국면에서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죠. 그러면서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주식은 항상 20개월 평선 첫 돌파할 때 밑에서 파라볼릭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 임박돼 있을 때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2020년도 때 그때 당시 8월 달 때처럼 20개월 평선 뚫고 파라볼릭 양전환 전환되고 랠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10,000원대 초반대에서부터 10,000원 이하. 그리고 손절가는 굳이 잡는다라고 하면 9,000원대 혹은 8,700원대까지 거의 라인대가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까지는
저는 최소한 17,000원 그리고 신고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기 그리고 매출이 폭발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재무 상태 우량한 기업 모든 부분이 완벽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연말에 좀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던 코세스입니다. 좀 사랑에 빠진 종목이다라면 목표가 17,000원 잡아주셨네요. 자, 세 분의 올해 유망주 각각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십니다. 일단 빠르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문자 상담부터 해결해 나갈게요. 노루페인트 들어와 있네요. 뒷번호 9077님이 연락 주셨는데 비중이 30%입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매수가가 7,740원이에요. 지난 종가와 동일합니다. 자, 조금 대응할 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하긴 한데 정영 의원님, 노루페인트 어떻게 갖고 가야 돼요? 네. 제가 그럼 이 종목을 30%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주식이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주식 가신 지. 문자 상담입니다. 문자. 네. 이 주식이 제가 항상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10%만 갖고 계세요. 30%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종목은 초보자가 매매할 종목이 아닙니다. 종목 자체가 거래가 변이 없고 어떤 특별한 어떤 종목, 어떤 개별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10%만 갖고 계시고 20%는 다른 종목으로 바꿔다시기 바라고 현재 매수가에서 부담이 없는데 거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성만 보세요. 낙폭과대 반등성. 반등하려면 9,000원서부터 10,000원 정도가 매도권 되겠습니다. 네. 노루페인트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이요. 문자로 0636님이 연락 주셨네요. 에코프로 HN 되겠습니다. 비중이 10%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매수가가 47,100원입니다. 45,350원 소폭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정지 위원님, 네. 짤막하게라도 답변 주세요. 예,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사주 매입이 30억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지금 주포가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밀집 국면에서부터 이제 살짝 꺾이긴 했지만 대량 거래 시현 없이 정상적인 조정이거든요. 지수에 의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4만 원대 부근을 순절 라인으로 보시면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도 10만 원 돌파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긍정의 답변 일단 주셨습니다. 자, 정홍주 위원님은 종목 상담 많은 분들이 지금 도움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지만 무료 공개 방송에서 조금은 더 세부적인 얘기 나눠주실 거죠? 네,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은 도움을 드려요. 실제 매수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방금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오셔야 자세하게 어떻게 좀 세밀한 매매 전략을 짜드릴 거고요. 제가 4분기 분기 베스트 제가 이번에 확정이 됐죠. 선정이 됐습니다. 10월, 11월, 12월 제가 토탈 1등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 큰손의 명품 꿈의 차트 시스템에 대한 원리 공개, 이 또한 대승부주도 다시 한번 공개하면서 자세한 매매 전략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고도 또 하나 뭔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러분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정홍주 위원님은 7시 그리고 정혜영 위원님, 정재 위원님은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요. MTN 밴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지금 공개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 할 예정인 분들 전부 다 사진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세 분의 공개 방송 차례로 좀 순차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집으로 마련을 했는데 언제나 그렇듯 시간에 쫓겼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아봤기 때문에 한 번 더 내용 복귀해 주시고요. 정혜영 위원님, 정홍주 위원님, 정지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